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9일 정오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이란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파한이라는 도시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ABC 방송은 미국 군 당국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이스파한을 공격했다고 하고, 이란의 매체가 이스파한 공항 부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란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항로를 변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이스라엘의 공격이 개시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파한을 왜 선택을 했느냐 하면은, 이 이스파한은 이란의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테헤란도 유명하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이스파한이라는 도시가 더 유명합니다. 사파비드 왕조 시절에는 이스파한이 수도였고, 거기에 있는 모스크라든지 대단한 유적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 이슬람 세계의 한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인구가 200만이 넘습니다. 이 지역의 무슨 시설을 때렸는지는 지금 현재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항 군사시설 말고 핵개발 관련 시설을 때렸다 하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3일 이란은 약 300개의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99%가 다 요격 격추당했습니다. 피해는 거의 없었고 한 소녀가 다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보복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압력을 넣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남의 말을 듣는 나라가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정부는 며칠 전부터 만약 이스라엘이 공격하면은 우리도 대응 보복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가 체면이 손상되니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한 것도 지난 13일이 처음이었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직접 공격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쏜 드론이나 미사일은 주로 북한 기술인데, 북한 기술이 이게 엉터리가 많아요. 북한에서 러시아에 판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써먹었더니 명중률이 10% 이하입니다. 이번에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모조리 격추된 것도 성능이 나쁜 것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쓰는 미사일은 아주 정확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무기들은 이스라엘답게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아주 높아요. 이번에 때린 것이 공항인지 무슨 공장인지 군사시설인지 핵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큰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원래 옛날에는 이스라엘과 가까웠습니다. 팔레비가 있을 때는, 팔레비가 1979년에 호메이니 혁명으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이란, 이스라엘이 친미 국가로서 서로 협조하는 관계였는데, 호메이니의 등장 이후 신정 국가로 간 이후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양대축입니다. 양대축으로 대결하고 있고, 또 두 나라가 종교적으로도 대립관계이고, 그리고
그 국력 면에서도 아주 상벽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란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여러 테러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헤즈볼라, 이게 대표적인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 단체인데 그 이외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한 셈인데, 먼저 공격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란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 시설을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이란의 혁명수비대 지휘관 한 7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격으로 300개의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던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의 대결은 역사적 배경도 있고 무엇보다도 문명의 대결입니다. 이란이 상징하는 이슬람뿐만 아니라 이슬람의 8세기경에 이란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이란은 그때는 페르시아라고 불렸죠. 페르시아는 중동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중동의 문화는 이란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인도에 갈 때 타지마할에 들립니다. 타지마할은 뭐 세계 7대 뭡니까? 불가사의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 타지마할을 지은 기술자들이 다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찬란한 문화, 종교, 문학, 그리고 건축 기술, 이런 굉장한 문명이 8세기에 이슬람에 흡수됨으로써 이슬람은 사막 종교 수준에서 세계적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가 고급 종교가 되려면은 종교 이외의 다른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주로 예술과 문화, 건축 이런 분야인데 그런 이란이니까 함부로 도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란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란에 대한 이 작전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거대한 나라에다가 인구도 8천만 명이고 또 이란은 수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또한 이런 안보 문제에 관한하는 타협을 하지 않는 나라인데, 그러나 그동안에 이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은 이란의 핵무장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란의 핵무장은 허용할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이란의 핵 관련 기술자들을 암살해 왔습니다. 만약 이란이 핵폭탄을 제조하기 직전까지 가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 표적 중에서 핵 개발 관련 시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 들어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앞으로 사태 전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